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새벽 2시 33분입니다. 오늘은 좀 빠르네요. 아유, 요즘 뭐라고 하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좀 많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반등은 잘 드셨습니까? 오늘 며칠 전이었나?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걸 봤는데 참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게 잘 봐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제 안타까우면서 짜증난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항상 요즘 그런 얘기에서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차트 보면서 예측의 범주를 너무 높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계속 지난주부터 뭐 18K부터 안 사고 가만히 있었으면 돈 벌지 않았냐, 이런 결과론적인 논리를 펼치시던데, 이렇게 따지면 60K일 때 다 팔았으면 돈 많이 벌었죠. 저는 그때 많이 팔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확실하게 시장이 좀 변했다고 좀 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의 목적이 뭐냐면, 시장이 변했으면 사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변했을 때 풀매수하겠다, 이런 얘기인가? 여러분들, 그 시장을 예측해주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홀짝 게임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이 있다고 칩시다. 주사위가 있는데 1, 2, 3, 4에 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받고 5, 6에 눈이 나오면 상대방이 10,000원을 받는 게임이 있어요. 서로 10,000원씩,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10,000원씩 내고라고 하지 말고 서로 10,000원을 내고 걸고, 그럼 20,000원이 되겠죠? 1, 2, 3, 4에 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받고 5, 6에 눈이 나오면 상대방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게임 하시겠어요? 무조건 해야죠. 그죠? 근데 무조건 이길까요? 항상 이길까요? 아니죠. 그죠? 하지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무조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계속 이기게 될 거예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은 수익은 계속 증가되게 될 겁니다. 1, 2, 3, 4가 4개고 5, 6은 2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하죠. 자, 그럼 여기서 논지를 살짝 바꿔볼게요. 1, 2, 3, 4의 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10억을 벌고, 그러니까 각자 10억씩 걸어서 1, 2, 3, 4의 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받고 5, 6의 눈이 나오면 상대방이 가져가는 거예요. 20억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10억을 걸고 10억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10억을 걸고 10억을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게임 하시겠어요? 해볼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10억이면 내 전 재산인데 혹시라도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또 게임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또 던질 거예요. 1, 2, 3, 4에 눈이 나오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반대로 5, 6에 눈이 나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이 게임 하시겠어요? 죽어도 안 하겠죠. 이 말이 뭐냐면, 유리한 게임에서 게임을 하는 건 맞는 건데, 그 게임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계속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좌 관리랑 비중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유리한 게임을 할 때도 올인했다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확률이 66.66%의 게임에 전 재산을 올인해버리면 좋아요.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 틀렸을 때 여러분들은 나가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탕화면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내가 전 재산이 10억 있었어요. 아까 전에 10억 대 10억이 배틀이 되던가요? 10억. 그러면은 여기는 3분의 2의 확률을 가지게 되고 여기는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되죠. 붙어요.
얘가 이기겠죠. 예지간하면 이길 거예요. 20억이 되었네요. 또 붙어요. 3분의 1이 되고. 자, 붙어요. 얘가 이길까요? 무조건 이길까요? 항상 이길까요? 장담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항상 올인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실력이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올인 매매를 한다는 거야. 결국은 얘가 100%의 확률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시면 무조건 죽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마진 하는 사람들이 10,000명 중에 왜 5명 이하로만 살아남느냐, 이분들과 돈을 버느냐라는 부분은 얘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게임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르신분들 피망 맞고라는 게임 하시죠? 그죠? 그럼 뭐 그게 뭐 계급이 있어요. 무슨 처음에 초보가 있고 뭐 숙련자가 있고 뭐 고수가 있고 뭐 타짜가 있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많이 하셨는데 내가 타짜 같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돌아서 다시 리필 받고 있어요. 리필 경제죠. 왜 그러냐면 항상 내 판돈을 모두 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최악의 매매입니다. 얘는요, 차트의 매매 실력과 차트를 보는 실력과 관점과 아무런 관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죽어요. 이해되세요? 99%, 99.99%의 확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10,000번 매매하면 그 중에 한 번 빵이에요. 왜냐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산이. 이해되십니까? 고변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99.99%가 나와도 여기다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10배 늘어나니까. 근데 이 중간 하나 곱하기 0이 붙어버린다고. 여기 붙는 순간 게임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안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는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그냥 그래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뉴스 보고 시황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본질을 자꾸 잊으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막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짜증이 좀 났고요. 혹시나 그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왜 많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기 원하지 않느냐면 저는 그냥 조회수 한 1,000회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아쉽긴 하지. 1,000회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그 정도 인원수면은 제가 이제 말을 좀 가볍게 하거나 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공방에도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유튜버들이나 어떤 뭐 전문가, 어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따라 하더라도 올인하지 마세요. 올인은 사망입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선물 올인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번에 반등도 제가 지난주에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900만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리면서 저희 공방분들에게는 지금은 일단은 무효가 돼서 일단은 뭐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작은 손절파가 한 개 나가게 되면서 손절이 나가신 분들 빨리 말씀해 달라, 그래서 다시 사라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수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바쁘시다 보니 못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공개 버전에서는 하방을 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금 사시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무포지션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물론 풀베팅에서 돈을 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물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물타기에서 조금만 돌아오면 본전 올 수 있을 건데 본전을 그래도 손실 많이 된다면서 본전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과거에 벌었던 돈에 20-30% 투자해서 또 소소하게 수익을 즐기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맨 마지막 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타기에서 여러분들이 본전이 올까요? 안 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건 인력 파등의 특성입니다. 본전보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털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배짱과 과감한 게 없으시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죽지 않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주사위 이야기 잘 한번 기억하시고요. 항상 좀 건강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익 반등 시장에 그냥 이번에도 한 10
1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15% 맞나? 2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 만족합니다. 물론 저도 전재산 넣어서 예전에 대출 받았던 거 있어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돈 넣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얻어갔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 대출을 갖다가 제가 3,600 정도를 받았는데 다 넣었으면 제가 넣었을 때 4천만 정도 넣어서 20%면은 뭐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안 됩니까? 그 정도면 만족스러웠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돈을 넣고 과연 이렇게 지금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할 수 있었을까라 생각을 한다면, 내 그 정도의 돈은 나한테도 너무 큰 돈이고, 내가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기가 부담스럽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약 500 정도밖에 안 된다. 제가 예전에는 100만원 갖고 있고요, 처음 할 때. 그래 200 정도 하다가 300, 500, 지금 500 정도가 없어져도 그만인 그런 돈이다. 이라고 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500에서 뭐 1,000만원 만들고 뭐 쓰고 또 500에서 1,000만원 만들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100만원 가지고 그런 데 했어. 예전 변동폭이 심했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심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드를 내가 아까 전 주사위 게임처럼 내가 여러 번 반복하면 분명히 승리가 오게 되니까 똑같은 원칙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똑같이 반복해서 꾸준히 수익을 넣어갈 수 있는 그런 시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물타기 하시는 분들, 물타기도 주사위 게임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빠져나올 거예요. 물타기가 결국은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타기를 하다가 박살나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끝입니다. 루나 보십시오,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물타기도 웬만하면 좀 자중하시고 다른 종목, 건강한 종목에 수익을 내서 그냥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잊어버리셔야 돼요. 물린 종목은. 거기서 본전이라는 것에 빠지면, 본전이라는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본전은 지금 현재 돈이 본전입니다. 거기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만 생각하셔야 돼요. 본전요? 님이 님 돈 아닌데 뭔 본전 타령이요? 님이 거 돈을 1,000만원 꺼내고 남한테 줘버렸는데 어떻게 본전 타령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런가? 남이 사가버렸는데 뭐, 남이 다 팔아가버렸는데 뭐, 그쵸.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뉴스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서로 불편한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좀 공부방의 수준도 너무 떨어지고 댓글의 수준도,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게 그게 안 잡혀있고 그냥 잘 맞춘다 여기에 포커스가 자꾸 가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네. 맞추는 건 그 다음 레벨이에요. 이 관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아직 일기예보도 내일 무조건 비가 오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강수 확률 80%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비가 안 와도 맞는 거. 20% 확률로 비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비가 올 가능성이 크니까 우산을 들고 가는 겁니다. 보험을 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를 준다. 1% 이상 전망이 찾아들고 있다. 그죠? 울트라 스텝은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조업 약한 무역 둔화 달러 강세 파멸에 그 달러 거래 온다. 이제 와서 온다고요? 네, 일단 그 얼마 안 남았죠. 1,350원 정도까지 언급을 드린 지 오래됐으니까. 넘어가도 고점이니까 이제 절대 달러 사지는 마시고요. 대출금리 7%대 190만 명 위험. 원리금 떼면 최저 생기부도 안 남는다. 그러면 왜 돈을 빌리셨어요? 이런 분들. 이분들 저는 좀 안타깝지만 이거 원금 삭감해주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 무책임하게 돈을 빌리셨어요? 빌리셔가지고 왜 코인에 투자하시고 왜 주식에 투자하셨어요? 작년에 집구석에 앉아있으면서 주식으로 돈 벌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젊은이 분들이 더 많으시죠. 회사 그만두고 뭐 꿈을 찾느니 뭐 자기 회사 뭐 성격이 다르니 뭐 MZ세대들은 뭐 자유롭니 이지랄 떨면서 회사 다 그만두고 집에서 주식 사고 코인 사고 앉아 있었잖아. 그 말 지금 들으면서 뜨끔 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꽤 많아. 그 비율이 뭐 과반수를 넘지도 않지만 그 비율이 연령별로는 20, 30대가 제일 많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제일 많거든. 왜 그렇게 돈을 빌리시냐고, 주제넘게. 두드려 맞아보셔요. 평생 노예처럼 살아보셔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거 아마 그렇게 쉽게 해주지도 않을 거고요. 돈 함부로 빌리지 마세요. 연 10%의 적금에 손님 뺏겨 쪼그라든 P2P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돌아온 외국인의 코스피 대형주, 그죠?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도 드렸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방송을 되게 길게 할 겁니다. 자, 2차전지 적수가 없다. 저가 매수 기회. 적수가 왜 없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거는 노리지 마세요. 2차전지 지금 니켈이랑 엄청 비싸거든요. 정말 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중국 2차전지가 더 잘 나가요. 한국의 기술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 기술력은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이 정도 기술 차가 나요. 일본은 뭐 저는 일본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 일본 아직 여기 있겠죠, 그죠? 이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한국 기술력이 지금은 가장 뛰어나지만 이게 나중에 혼조가 되는 시대가 2025년부터 혼조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혼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 아직까지 한국의 명품 이미지가 좀 남아있고 막 해서 버티다가 2030년부터는 한국이 중국한테 경제력이 완전히 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40년은 중국도 박살날 거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만하게 빠지는 거고 중국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유나 뭐 그때 가서 또 뭐 어떤 유튜버가 뭐 20년 뒤 이야기니까, 그죠? 10년, 20년 뒤 이야기니까 옛날 어떤 유튜버 그런 개소리 하던데 또 그렇게 되네.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짧게 보시는 건 상관없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하늘나는 전기차 어쨌든 뭐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CJ 콩고기 매출 요거 괜찮을 겁니다. 요런 것들 대체육이죠. 이런 것들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식량난이 굉장히 도래할 거라는 말씀을 몇 년 전부터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식량난을 극복하게 되는 상황이 뭐가 되냐면, 그리고 내가 러시아가 엄청난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아무도 막 그냥 개똥으로 들었거든? 식량 자원이 엄청 많다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이유가 뭐야? 구소련 영토이기도 하고, 그죠? 식량 자원이 엄청 많은 강대국이에요. 식량 자원의 강대국이라고. 이 얘네들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식량난을 과학으로 극복해야 돼요. 과학으로. 근데 인구가 지금 80억입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드리기도 그런데 1450년대 세종이 1400 얼마더라? 1400 한 1400년 초반, 1400 초반입니다. 초반 10년 정도. 세종대왕 집권기에 조선의 인구가 약 70만 명이었대요. 70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700만 명이 70만 명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들은 것 같아요. 170만 명인가? 아무튼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이에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지구의 인구 부양력이 버겁다는 거예요. 그럼 살려면 이게 뭐 우리가 노폐물도 쓰레기도 많이 배출을 하고 먹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제일 많이 사치스럽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요 녀석들이 단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월세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전세가 역전이 되고 월세로 쏟아지고 그다음에 매수하는 사람들도 월세를 자꾸 많이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돈을 빚내서 집을 산 애들이고 월세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올려야 그 빚을 다시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부동산 여전히 불튀기는 개소리인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충분히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펀딩 하지 마세요. 네, 해보니까 별로더라. 또 좀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여기 그냥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씩 나눠가지고 이거 주식 은행에다 뚝뚝 넣어두는 그런 거. 그 정도 괜찮고, 주식 정도는 이제 지금은 조금 사셔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게는 뭐 괜찮게 됐고, 옷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넘어갈게요. 환율부터 체크해야죠. 환율, 네.
1440원에 대한 언급을 언제부터 드렸더라? 1430원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냥 빠져도 괜찮고요. 한 번 더 올라도 상관없고요. 지금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정확한 타점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거는. 세상 그 누가 산쌤이 저걸 그거 어떻게 답니까? 제가 미래에 샀다고 장난은 치긴 하는데 이 워낙 틱 단위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 볼린저 밴드 고평가, 그리고 뭐 주봉상 고평가, 월봉상 고평가, 그죠? 아, 단기적 고평가 영역에 와 있구나. 끝. 그럼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평가에서 사면 안 돼요.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볼린저 밴드 보세요. 볼린저 밴드 얼마 전에 수업했거든요. 여기서 가면 빠진다, 안 해요. 여기는 그냥 비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은 그러면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얘를 보고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어때요?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안 사요. 더 올라가면 더 안 사요. 끝이에요. 아시겠죠? 끝. 네. 여기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저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투가 좀 이래요. 그렇다고 뭐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좋아하고 오진 않습니다. 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말은 좀 거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전 이번에 6번 찍었거든요. 네, 지난번 대선 때 허 본자님. 네. 그냥 애따고 그냥 줬죠. 그래도 약간 반등했네요. 그쵸? 뭐 흔들고 하면서 꿀렁꿀렁 하면서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흔들고 나서 올리고. 반등할 만한 자리였죠.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몇 원 단위로 지금 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이제 88, 89 이렇게 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상승하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니까 기술적 반등 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거 갖다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근데 얘가 많이 가려면 다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돼서 꿀렁꿀렁 이렇게 하고 가면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그냥 바로 가게 되면 오히려 빠지는 쪽으로 더 강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140 정도까지 열어두셔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130까지 왔었었는데, 당시에. 140까지는 갈 수 있으나, 그래도 여기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 어쨌든 기름값은 뭐, 어쨌든 110달러 크게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아마, 뭐 그냥 횡보하거나 여기를 나중에 아주 궁극적으로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 이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 제 입으로 옛날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난주에 너 이거 반등하기 전에 얘가 한 번만 더 빠지면 참 예쁘다. 그래서 아직도 빠질 가능성 조금 높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빠질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해서 여기서 사는 거랑 똑같은 위치예요. 이해되세요? 그에 대해서 수지타산이라는 게 계산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이걸 뭐 버리셔야지. 이거 다 이걸 또 말아먹으려면 이것도 욕심인 거지. 저는 빠지더라도 샀어요. 그래서 20%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20% 좀 안 됩니다. 17%, 18%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계산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많이 못 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가지고 50% 오른 정도도 있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요령도 좋고 하시니까 많이 걷어가시는 거고 저는 이제 거의 비트코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단타를 주식이 코인 시장에 좀 그게 좀 뭐라고 할까 좀 환멸이 좀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으로만 거의 단타를 치고 가끔 그냥 아주 작은 비중으로 알트코인 건드려 보기도 하는데 제 취한 성격이 이제 골라놓으면 빨리 안고 나중에 가가지고 많이 안 올라요 잘.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3,000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셔도 좋겠다. 많이 가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00을 보고 나서도 빠질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13,000까지는 그렇지만 3,000 조금 안 되겠네. 13,000 일단은 한 12,600 정도, 12,600에서 13,000 사이를 체크를 하시고 12,600까지 살짝 내릴게 12,500부터 13,000 사이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얘가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하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세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면 만약에 14,000, 15,000 가면 차라리 눌림목을 잡으셔야 돼요. 이건 포기하셔야 돼요. 이거 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욕심이에요. 자, 코스피 마찬가지. 코스피 반등하고 있죠. 그죠? 코스피도 뭐 제가 이거 한 번 정도라는 말 제가 마지막에 잘 안 맞거든. 항상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이 참 여러분들 참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정도라고 했을 때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시대를 바꿔줘라 그랬잖아. 정찰이는 소대. 제가 옛날 정찰이라는 말 쓰다 제가 소대라는 말 쓰거든요. 일단 사도라고 말씀드리죠. 적당히 물려있어라. 어느 정도 사도라 못 포지션은 안 된다. 계속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주식, 이거 괜찮다. 이러면 방등할 거다. 물론 7월 말이라는 말, 그 날짜에 빠져가지고 또 가만히 계시는 분도 계시고. 7월 말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뭐 초중순부터 반등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7월 말을. 그죠? 근데 7월 말에 이제 환율 결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이슈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이 갚였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나 보지 뭐. 이 날짜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죠? 물론 다시 뭐 가다가 이렇게 7월 말에 한번 눌리면 주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7월 말에 무너지고 저점 깨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알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나왔으면 보조지표 정도 나왔고 주글벤 하단이고 하단 이탈했고 그러면 단타 포지션 정도는 되잖아. 이럴 때 사는 거라고.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것은 이 추세를 넘어갈 때 사는 거예요. 아직은 한화는 코스피를 넘어가려면 조금 멀었죠. 그죠? 넘어가더라도 아마 다시 한번 실전 밀려도 다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가면 이거예요. 그럼 뒤에 이거 남아있잖아요. 이거 기다리셔야지. 근데 이게 몇 달까지 움직이면서 배 아파서 어떻게 견딜래? 그런 사람들 특징이 꼭 뭐냐면 여기서 쳐 산다니까? 곧 꼭다리 또 산다니까? 이거 또 물렸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 알아서 한다는 말이 되게 불편하죠. 그럼 니가 알아서 하지 어떡할 거예요? 제가 또 한 말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카톡을 보내고 5초 안에 대응할 수 있으면, 그죠? 5초 안에 대응할 수 있으면, 5초 너무 심했나? 10초 안에 대응할 수 있으면 실시간 리딩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비용은 많이 받겠지만. 가능하시겠어요? 10초 안에 대응. 님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딱 보는 순간 얘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셔가지고 여기 파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바라시면 그냥 거기 가세요. 거기 그런 인간들한테 가세요. 이 자리 이런 코인도 그렇고 지금 가격 18,000불에 대해서 2만불 밑에서는 좀 강한 단타 매수 자리가 된다. 거래량 터졌다. 좀 더 지켜보자. 왜 좀 쫄리니까. 그래서 첫 반등을 보고 잡아드렸고 첫 반등. 그쵸. 팔고 다시 물량을 채우더라고 했잖아. 일부분. 그 중간에 뭐 풀시드 하세요라는 말 함부로 못하지. 풀매수 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 무슨 짓거리 하는 줄 알아요? 물려있는 것들 다 집어넣어요. 그 사람 막 대출 끌어가서 막 방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감당 어떻게 하라고? 그 댓글 쓰신 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내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든가, 내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해주든가, 그러면 내가 인지할 수 있게. 그럼 이런 뭐 나눠서 다 해주겠지. 최대한 그렇게 해주겠지. 가만히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거 그때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순실나죠. 그 정도 열정과 에너지도 없이 이 매매를 하시겠다고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시장 매매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말이 나오면 짜증나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데 학원 왔는데 공부는 쥐뿔도 안 하면 성적 잘 나오길 바라는 인간들. 쟤는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성적 잘 나오나? 저는 왜 많이 해도 안 올라요. 걔는 옛날부터 더 열심히 했거든. 그쵸. 자, 뭐 기아자동차 뭐 잘 움직이고 있게 반등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대한항공 25,000원에 대한 언급 좀 열흘 전부터 드려왔었고요. 근데 얘가 반등을 하고, 잡아봐요. 일시적 반등이 그거 하고 이렇게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볼면이 좀 꺾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강한 매수 자리긴 해요. 이게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면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여기도 괜찮아. 제가 25,000도 옛날부터 언급드렸었죠. 괜찮네. 지만 갔다가 빠지면은 이걸 갔다가 빠지는 건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올 거라고 말했던 사람이 틀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올 거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오면 땡큐인가요? 그러니까 주사위 게임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딱 4개 된 2개의 유리한 정도 수준이라면 여기는 5개 다 1개 유리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네? 여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쯤 이렇게 반등하게 되면 여기서는 2개당 4개로 불리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최소 3-3은 되겠죠. 반반이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반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심한 소리를 좀 했습니다. 싫어하는 소리도. 근데 그게 좀 차트를 보시면서 항상 그냥 맞추려고 하세요. 저 사람 잘 맞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지? 맞추면 뭐 할 건데 풀매수 할 거야? 그렇게 절대 못해요. 이걸 이렇게 이때 내가 풀매수 예수해야지 풀매수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거든. 이거 완전 비트코인 반등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나와버리면 어떡할 건데. 봐봐. 제가 여기서 마음 10만원 가서 팔라고 했죠? 나는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조정이 나오고 85,000원에 다시 20만원에 29만원에 가버리면 이건 제가 여기서 팔으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죠? 이런 상황이 항상 벌어진다고. 이해되세요? 이런 상황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자꾸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렇게 물량을 매집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풀매들 하면서 타점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근본 좀 고치고 오세요. 그 근본이 잘못된 질문을 받으면 제가 되게 화가 나요. 특히나 공방에 계셨던 분들은요. 제가 이 얘기를 저 방송에서 요즘 잘 안 하는데 공방에서 맨날 하거든요. 맨날 했거든요. 특히 옛날 분들은. 근데 안 그래요. 더 갈까요? 더 빠질까요? 이것만 물어봐요. 보시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는 뭐고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요 지금 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떡할까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건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건 단호해요. 근데 일부 알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표적 이더 클리엄 클래식이었죠. 제가 이더 클리엄 클을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요. 근데 저도 흑운 거지. 근데 저는 싫어하는 적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됐죠? 굉장히 싫어요, 이더 클을. 저는 그게 예전에 아인슈타인이움 가지고 막 사람들 본보랐다고 놀 좋아하셨던 분들 상폐됐거든요. 아인슈타인이움. 그거랑 똑같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취향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럼 따라서 하시고, 네. 결국은 투자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서 하는 말이 되게 싫다고 말하시는데,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하는겨? 카카오도 7만원 정도. 보여드렸죠? 이 이야기를 내가 이때 했다고, 이때. 이 누구냐, 그 부장, 누구냐, 신한 증권 머신이 그 사람. 이렇게 갈 거라고 했잖아. 개소리. 여기서 반등할 때 됐네, 그러고 여기서 팔 때 됐네, 그랬지. 그죠? 이게 반등을 하면, 자, 봐봐.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요 규모 안에서만 반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아마 저항을 좀 먹을 겁니다. 먹고 나서 다시 갈지 빠질지는 몰라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 다음 게임이에요. 시즌 1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카이 이번에 전투기 시제기가 잘 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KP21은 굉장히 성공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완전 잘못 산 정보. 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여기서 샀거든. 가서 박아버렸지. 난리나. 지금도 이건 사면 안 돼요. 물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코인처럼 빠져버렸잖아. 그죠? 완전히 물려버린 거예요. 돈터치. 절대로 물타기 하지 않아요.
얼마 하지도 않았고. 자, 실버, 네, 뭐 나쁘지 않고요. 그냥 썼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올린 좀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57,000원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57,000원. 이거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분석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삼성전자가 가치가 없습니까? 이 가치 있잖아요. 그 57,000원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1차적으로 한 6만원 정도까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요거저였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나서 빠졌다 다시 넘어갔었는데 이제 뭐 깔끔하게 됐으니까 일단은 됐고, 적당히 파시고 나머지 홀딩 여기 손절 쪽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65,000에서 7만원 자리에서는 이제 거의 다 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물량 거의 다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리딩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나 가치는 가치주가 존속이 된다니까. 여기선 더 이상 들고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가도 그냥 니 거 아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나중에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가더라도 눌림 나오고 막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요 정도 이렇게 보고 가면 좋겠고 깔끔한 거니까 파동이 깔끔해. 제가 자꾸 저점 이탈 얘기 드리는데 내년에 이 저점 이탈 시장이 나오면 분위기가 좀 깔끔해져요. 여기서 막 수급 들어오면 그때부터 상승 가자 막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먹으시고 여기는 좀 포기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말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것까지 예상하기 굉장히 예상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예상이 어렵다기보다. 그럼 왜 예상하고 앉아있어? 이해되시죠? 첫 번째 반등판 잡았으니까. 뭐 반 이상 파시고 그 다음에 68,000원 근처에서는 다 파시고 다 팔아버려도 돼요. 68,000원. 그러니까 전략 매도가 가능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완전 대형주니까 말씀드려봤고요. 셀트리온이죠. 제가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었고, 평당이 이쯤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물려 있었습니다. 요때 샀었나요? 요때 사가지고, 요때, 요 양봉 그쯤에서 샀거든요. 요 6만, 요 정도 사가지고, 요거 수익을 보는 듯 하다가 빠져버렸죠. 저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 빠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그때 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 말을 되짚어 보십시오. 저 셀트리온 12만원까지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버렸어요. 당시에 제가 이거 600만원어치 샀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아서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저는 이거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600만원어치 샀어요. 그럼 여기 빠지면 기분 나쁘죠. 6천만원어치가 여윳돈이었으면 제가 샀겠죠. 근데 여윳돈은 아닌 건 못 넣고, 저 좀 또 또라이에요. 하여튼 이거 샀었는데, 이거 뭐지? 그 자영업자 그 대출하는 거 있거든요. 1,000만원. 그 빌린 걸로 산 거야. 근데 1년 무이자라서 1년 무이자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보다 늘릴 자신 있었거든. 그쵸. 그래서 산 거예요. 제가 지금 솔직하게 고백할게. 이쯤에 샀어요. 근데 빠져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반등 나오잖아요. 이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라 하냐, 꼭 12만을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저 사람 12만 온대. 옆에 있었으면 뒤통수 한번 맞았습니다. 기분 나쁘시면 방송 끄세요. 지금 저 여러분들 위해서 방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유튜브 방송 원래 제 일지였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듣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배려해가면서 방송하지는 않아요. 배려하려고 좀 노력했는데 내 컨셉이 원래 그래가 안 되겠어. 원래 컨셉이 이랬어요.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논리적인 지적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뭐 말투가 그러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걸러버릴 거야. 이거 마찬가지요. 이거는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만약에 12만원 갔으면은 더 박았을걸요? 얘는 펀더멘탈 분석이 끝났거든. 여기 구간 밑으로는 제가 저평가는 확신이 있었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거 샀던 이유가 뭐였냐면, 가을에 코로나가 번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좀 생각보다 일찍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가 빨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왔어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제가 7월 말에 말씀드린 이유가, 가을 9월쯤 해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주가가 또 뭐 어쨌든 하면서 반등을 좀 하는, 하여튼 코로나 발생한다고 주가가 오른다가 아니라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죠? 우리 생활 모습 변화가 생겼으니까 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점을 요거보다 한 달 정도 뒤로 이렇게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아주 빨리 지금 재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셀트리온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팔아버린 거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면 된 거 아닌가? 그죠? 10% 정도 되죠? 10% 조금만,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 오면 17만원 중반부터 다시 담을 수도 있어요. 요건 제가 생활비 요번 달 정산해보고, 생경 트레이더거든요. 정산해보고 남으면 아마 그렇게 하든지 할 겁니다. 잡아보고, 요 정도에서 잡아보고, 아니면 말 거야. 그럼 딴 거, 이거 올라가면 딴 거 하면 돼요. 지금 다른 것도 맛있는 거 많거든. 그래서 만약에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잡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들고 있으신 분들은 21만원, 22만원 차에서 한번 또 팔아보시면 되고, 제가 원래 봤던 차는 여기인데 그냥 기분이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안 샀습니다. 네, 팔아버렸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고, 좀 심한 말씀, 강력한 어투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가치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측해달라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달러부터 챙겨보도록 하죠. 네. 지금은 그러면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제는 말 못하겠어, 사셔라고. 이제는 말 못하겠어요. 위로 슈팅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말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이거 타이밍 다 놓친 거예요. 봐봐요. 한쌤이 그 리딩이나 시황이죠. 공식적인 시황을 해서 엎어보면 여기서 이 반등도 잡아드렸고요. 사실 2만 불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어떤 내가 말씀 매일 억억 버지는 분이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 해갖고 여기 마진 잡아서 털린 새끼도 존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많거든요. 제가 학생들이 막 하는 얘기를 보면서 좀 배워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많아요. 많았어요. 거리랑 도는 것도 보시죠. 사죄드립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 썼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많거든요. 정남이 톡 떨어지시겠네. 감정이 조금 격해져.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는 거야. 실력이 좋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오히려 그런 거 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은 압니다. 차라리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너 틀릴 수도 있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너 잘하니까 좀 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해해요. 그 마음은.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보는 사람마다 스타트가 다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털셔졌고 제가 2만 불에다 언급드리면서 반등도 실제 등장했었고, 근데 이 반등이 그냥 가는 것보다 이게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당시에는. 이건 대놓고 이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만불 밑에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만두고 힘들어서 막 나가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이 못 견딘다 하셔가지고 여기서 다 팔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만 불 밑으로 가면 연락 주세요 그랬는데 나와도 연락도 안 해. 멘탈 나간 거 여기 다 팔고 아마 지금 손 빨고 있을 거야. 그분도. 어떻게 그걸 다 책임져줘?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힘든 건 알지만 힘들기 전에 그럼 여기서 대치를 했었어야지. 꼭 여기서 샀던데? 여기서? 어디 갔냐? 여기서 4월 말 여기서 내 다 팔으라고 했을 때 상당히 여기 이유가 아니지. 여기서 샀던데? 상당히 물량 많이 줄여달라고 했던 이 시기. 요때 눌림목 요 나중에 구경 다 하고 여기서 요거 나왔다 요거서 딱 사갖고 물려고 쫙 빠지던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는 요 정도까지 반등을 좀 봤었고, 이때 제가 강하게 멘트를 좀 치지 않아가지고 그냥 눈치 있으신 분들과 뭐 실력 있으신 분들도 잡으셨을 거고, 역헤드숄더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엔딩 다이고날 참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헤드숄더 만들고 잡아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요때도 제가 요 가격 크게 넘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좋은 그림 그릴 수 있을 것인데 못 넘어가서 여기서 눌림목을 살짝 체결 안 돼. 제가 여기를 말씀드려가지고 약간 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살짝 체결된 법 영역으로 그 정도 부분이 나왔었고,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좀 다시 드렸죠.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요쯤이었나? 제가 이때 시드 실때 투업했던 구간이거든요. 아마 하나 2,900만원. 그래서 지금 이제 22,000 정도까지는 바라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24,000은 그 다음엔 잘하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24,000불 언급드렸었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24,000에서 25,000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해서 3,200에서 3,500 정도. 3,200에서 3,500 정도만 열어두시면 됩니다. 열어둔다는 건 갈 거다 하는 말이랑 다른 말이에요. 어린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국어 열어둔다. 가능성이 있다는 갈 거다라는 말이랑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이고, 참. 국어 공부를 가르쳐 드려야 되나?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갔다가 여기 제 요 구간이었죠. 제가 여기서 리딩픽을 냈던 구간이거든. 요 리딩 구간이고, 여기서 리딩픽을 냈었는데 실제로 빠지면서 놀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차트를 보고 있었죠.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죠. 공부방에서 얘기할 때 내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주고 사세요. 근데 손절이 나가버렸거든. 그럼 제가 차트를 한참 보고 있어요. 왜 수정 대응을 한번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 막 손절 다 했네요 했는데 난 수정 대응 해야지 라고 했잖아. 공방 계셨던 분도 있었을걸? 그죠? 수정 대응 해야지. 그러니까 이 손절 여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 중간에 저는 이거 다 그대로 전봇하면서 못 먹었습니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 것도 있고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는 이 파동 다 한 방에 다 못 먹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렇게 지금 대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다시 리뷰하면서 복귀하면서 대응 요령을 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요 가능성을 더 높게 봤어요. 네, 이걸 인정해요. 근데 요게 나오면서 무효가 됐어요. 요 친구가 나오면서 무효가 된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세요. 요 하락 지분을 다 되돌려 버렸어요. 얘가 61.8%까지. 그러니까 빠지려면 보통 50% 밑에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61.8을 되돌려 버리면서 이리고 여서 이게 여기 거래가 나오면서 이 친구가 나오면서 다이버전스를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요걸로 신수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당시 허찬님이 이렇게 마좀 해주실래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 그리고 이 뒤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사는 거다 차라리. 빈 포지션 되지 않는다. 야수의 심장이 되어봐라.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뭐라 그랬어요? 95%의 확률로 돌아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보여드릴까요? (95% 확률) 6월 24일. 남들 다 떡락한다 하고 있어. 저 나 혼자 이 얘기했단 말이야. 95% 확률 뭐라고요? 6월 24일. 요때죠. 요때 요 넘어간 요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참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60월 24일 요때죠. 95% 확률. 95% 확률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뭐, 그때는 뭐, 단타 먹었고, 뭐, 하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지금 다이버넌스도 지금 533에 다이버넌스 나와버린 그런 상태에서, 요 정도 나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게 되냐면, 지금 여기 저거 제가 이건 코인베이스는 공부 수업용인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서 24,000에 12평에서 20평 사이 요 정도까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요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는 보지 마세요. 여기는 만약에 물려있으신 분들이 오면 파셔도 되는 존이에요. 한 35,000불까지는. 32,000, 35,000 사이에 물려있으신 분들도 꼭 파셔야 되는 존이고, 신규 매수하신 분들 여기를 수익을 굳이 꼭 노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좌 익절 해주시고 남은 것만 들고 가세요.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제가 시킨 대로 꾸준히 2년 이상 하셔도 돈 안 벌리면,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무슨 말인지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뜻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방에 대한 무효화가 여기서 진행이 되었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된다. 24,000불은 거의 다 와가네요. 그죠? 그리고 요가 정도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도 영역이 될 것이다. 제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러프하게.
요즘 뭐 좀 이렇게 뭐 박스도 그리고 수렴도 그리고 하시는데 그 좀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그 관점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는 이제 이게 A, B, C 그리고 C파라고 보고 있어요. C. 그래서 중간에 접속파 하나 붙었고요. C파가 진행된 거로 보고 있어서, 그리고 하여튼 C는 조금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C가 나오고 만약 이 확인이 되면, 그리고 이 규모에서는 단등 B파일 수도 있는 거죠. 저 위에 여기서는 이런 규모 빈등 B파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뭐 저점 한번 이탈되고 다시 움직여주면 정말 좋겠어요. 저 지금도 저점 이탈 한 번 더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달라.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추세를 돌파할 때 노리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려요. 그죠? 지금 이 추세가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 추세를 한 번에 넘어가기는 못할 거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여기를 한 번에 넘어가는 건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영역인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다. 됐죠? 네. 웨이브도 많이 올랐네요. 내가 웨이브 굳이 웨이브냐 막 놀렸었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제가 흑동선이죠. 제가 리플을 잡았거든. 하필이면 에라이 비트랑 리플 비트도 뭐 3,000 넘어갔으니까 됐고, 이런 건데 별로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알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려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폴리곤도 1200원 일단 도달했네요. 1차적인 목표가 1200원 도달한 부분이고, 솔라나 마찬가지. 아직도 상승의 여력은 조금 남아있어 보입니다. 남아있어 보이죠,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좀 상승에 대한 피로를 느끼고 있는 종목도 좀 몇 개 보이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 보면서 인터넷 아주 강하게 나왔네요. 아씨, 아까워라. 웨이브는 안 할래. 웨이브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펀더면 출시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할래요. 차트 자체는 뭐 나쁘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이더는 좀 완전 좀 갖고 지금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음을 이렇게 뚫는 거, 옆에 격골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전부 다 이렇게 뚫는, 이 음론 뚫는 거 내가 좋아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양원 지지받고 다시 가는 게 진짜라고. 이 시나리오를 연급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의 물량을 완전히 비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전이 깨질 때까지는. 이해되시죠? 리플도 그렇고, 다이버스 예쁘게 나왔네요. 그죠? 리플도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플도 뭐 나중에 여기 이렇게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뚫었다가 지지를 받고, 양원의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물음표지만 이것도 이렇게 진행될지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7월 말부터 또 불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알트코인은 상당히 많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거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희망 가지시라고 위로도 좀 해드렸던 것 같고, 풀매수를 못해서 돈을 못 벌었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려주신 분들은 요번에 잘 빠져나오시고, 요번에 조금 시간 좀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좀 러프하게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여지가 조금 있긴 한데, 지금은 제가 매수하라고 좀 권장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예수의 심장이니 뭐니 이런 멘트는 못 치겠어요. 그러면 이젠 다시 한 정찰 정도만 박아두시는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드 10% 정도만. 제가 30%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 이제 10% 정도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우신 분들은. 그리고 시드 10%라고 하면 뭐 재산이, 내가 투자 자산을 한 2억 1억 좀 돌리시는, 1, 2억 돌리시는 분들은 뭐 그 향하는 비용 나올 거고, 저축해도 지금 그만한 수익이 나오니까 저축도 돌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분들이고, 나중에 제가 좀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매수할 시기는 저는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1년에 한 번 참 말을 못 할걸요. 그러니까 그거 멘트, 강한 멘트 기다리지 마시고 적당히 보시면 되겠고요. 12평을 넘었으면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건 좀 확신하게 말씀드릴게요. 넘어가면 무조건 내려올 겁니다.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까지 올 확률이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3200에서 3500 정도, 3800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는 한데, 글쎄 이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3200에서 3500 사이를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놀림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뭐 여기서 다시 손절 주고 다시 잡아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요 그림이 나와줬을 때 아마 스토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좀 더 가서 이렇게 가는 걸로 나올 수 있겠지. 볼베리 돌릴 거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2023년 4년까지 넘어가서 다시 가는 58을 만들어주는 그림도 가능성은 있겠죠. 낮지만 그죠? 요거 설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볼벤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쭉쭉쭉쭉 가는 셈보다는 어쨌든 규모의 반등으로서 많이 크게 나오면 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건 큰 거 아니면 요 정도는 좀 작은 거, 요 정도, 저 정도는 좀 작은 거. 근데 요게 나와도 뒤에 이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게 나오고 나면 또 뒤에 또 이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큰 그림에서 이런 정도의 그림을 우리 희망회로를 돌릴 정도 수준,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희망회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빠질 것인가, 다시 그리고 나서 다시 갈 것인가는 물음표. 그리고 색깔 더 바꿀게요. 요렇게 가서 바로 빠지는 가능성은, 이렇게 움직이는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아직도 존재한다. 됐나요? 낮아졌지만 아직도 존재한다. 근데 얘가 나오면 주사위 게임으로서 여기서 막 4대2 정도가 됐다면 이제는 5대1 정도 되는 포인트가 요 흐름이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런 포인트, 막 6대0 이런 게임은 잘 주지 않아요. 미쳤습니까? 이런 게임 하게? 상대방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 되면 게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런 게임들은 적당히 시드를 좀 관리해가면서 수익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은행 또 활용하시면 되니까. 물리신 분들은 요 빨간색 시나리오를 좀 기대를 하시고 여기서 꼭 탈출하시는 걸로. 이거 나와도 이거 미련 가지지 마세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포즈하시고 여기서 매도하시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한샘료 내가 여기서 물렸는데, 이쯤에서 가격 물렸는데 내가 이때 이제 팔았거든. 그러면 지금 바로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노? 원금 대비 수익률 이런 거 막 물어볼 겁니다. 상담 주세요. 상담은 단톡방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시중에 잘못 검색하시면 사기꾼한테 가요. 자, 1시간 정도 떠들었습니다.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오히려 또 공감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말을 했으면 들으니까 그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적인 마인드가 계속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셨고 많은 돈을 버셨던 분들이라면, 저보다 많은 돈을 벌어가시는 분들의 마인드라면 전 존중합니다. 저는 여기 단톡방에 엘리엇파동 의견 다 존중합니다. 제가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 그리고 저도 시장을 바꿀 때가 있어요. 여기처럼 메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였는데, 바꿀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 바꾸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긴가민가 하죠. 그죠?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시장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으면 더 빠지더라도 사야 될 흐름과 사야 될 자리, 더 오르더라도 팔아야 될 자리과 사지 말아야 될 자리, 그리고 팔아야 될 자리,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사지 않는다와 판다는 다른 말입니다. 자, 조금 더 조금 길어지는데 한 번 말씀드릴게요. 상승에 베팅할래? 아니면 팔고 가만히 있을래? 하락에 베팅할래? 팔고 가만히 있을래? 해서 이 두 개도 포지션입니다. 판다와 사지 않는다는 달라요. 이거 이해되셨나?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